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3학년 10강 고전소설 실전. 학습 목표: 고전소설의 기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사건의 전개 과정과 갈등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고전소설이란 고전소설은 옛날에 창작되어 전해 내려오는 소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구운몽, 사시 남정기 등이 있습니다. 고전소설은 오늘날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현대 소설과 비교하면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 전개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핵심: 고전소설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인물과 사건, 갈등, 배경, 주제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고전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자주 나타납니다. 인물의 성격이 분명함,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함, 비현실적이고 신기한 사건이 등장함, 우연한 사건이 자주 일어남,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권선징악의 주제가 자주 나타남. 하지만 모든 고전소설이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고전소설의 대표적 특징, 선악의 대립과 비현실적 사건, 권선징악. 인물의 유형: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인물, 악한 인물, 영웅적 인물, 지혜로운 인물, 욕심 많은 인물, 충성스러운 인물 등이 등장합니다. 인물의 성격은 말, 행동, 생각,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물의 성격은 반드시 작품 속 행동과 말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선과 악의 대립: 고전 소설에서는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이 또렷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주인공이 악한 인물에게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악한 인물은 벌을 받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에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은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뜻입니다. 고전 소설의 대표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인물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 행복해지고 악한 인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핵심: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함. 인물의 행동 파악하기: 고전 소설 문제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보고 성격이나 의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인물은 인정이 많고 베푸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구하는 인물은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성격,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물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행동, 성격, 행동의 이유, 순서로 파악하면 쉽습니다. 인물의 말 파악하기: 인물의 말은 성격과 생각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다라는 말에서는 배려심, 인정, 희생정신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라는 말에서는 이기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물의 대사는 성격, 생각,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갈등. 고전 소설에서도 갈등은 사건을 전개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의 내적 갈등 등이 있습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특히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사랑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과의 갈등 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핵심, 갈등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발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신분 갈등, 조선시대에는 신분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전 소설에서는 신분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아버지가 양반이지만 서자로 태어나 신분상의 차별을 겪습니다. 이러한 신분 차별은 작품의 중요한 갈등 원인이 됩니다. 핵심, 고전 소설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 제도와 시대적 배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의 전개. 고전 소설에서도 사건은 일정한 흐름을 따라 전개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단, 주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됩니다. 전개, 갈등이 발생하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위기, 주인공이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절정, 갈등이 가장 심해집니다. 결말,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핵심, 고전 소설도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극복의 구조. 고전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출생, 성장, 시련과 고난, 조력자의 도움 또는 자신의 능력 발휘, 고난 극복, 성공과 행복과 같은 흐름입니다. 특히 영웅소설에서 이러한 구조가 잘 나타납니다. 핵심은 고난이 있고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다라는 구조가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건 구조입니다. 영웅의 일생 구조.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삶이 일정한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범한 출생, 어린 시절의 뛰어난 능력, 위기와 고난, 조력자의 도움, 뛰어난 능력 발휘, 위기 극복, 큰 업적 달성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핵심,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비현실적 사건, 고전 소설에서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 신선이나 용왕이 등장함, 죽었던 인물이 다시 살아남, 하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고 주인공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소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핵심, 비현실적 요소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특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 고전 소설에서는 우연한 사건이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귀인을 만남, 잃어버린 가족을 우연히 다시 만남, 위기의 순간에 조력자가 나타남 등입니다. 현대소설과 비교하면 이러한 우연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이 많습니다. 핵심, 우연성은 고전 소설의 사건 전개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조력자, 조력자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조력자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특별한 물건을 주거나 위기에서 구해주거나 주인공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영웅소설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조력자는 주인공의 문제 해결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물. 행복한 결말.
고전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함, 가족과 다시 만남, 높은 지위에 오름, 악한 인물이 벌을 받음 등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정의의 승리, 선한 행동의 보상, 독자의 소망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핵심, 고전 소설에서는 고난, 극복, 행복한 결말의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시대적 배경, 고전 소설은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 모습을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제도, 남녀 차별, 가부장적 사회, 관리들의 부정부패,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 등이 작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 속 갈등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고전소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제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회 비판, 일부 고전소설은 당시 사회의 문제를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차별, 탐관오리의 횡포, 부패한 사회제도, 불합리한 관습 등을 작품 속에서 보여줍니다. 홍길동전에서는 신분차별 문제를, 춘향전에서는 부당한 권력의 행포와 신분 질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고전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뿐만 아니라 사회 비판과 제도적 모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풍자, 풍자는 잘못된 사회나 인물의 모습을 웃음이나 과장 등을 통해 비판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욕심 많은 인물의 행동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인물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풍자는 독자에게 웃음을 주면서도 그 속에 비판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핵심, 풍자는 웃음이나 과장을 통해 잘못된 현실을 비판. 해학, 해학은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풍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풍자, 비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해학,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웃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핵심, 풍자는 비판적 웃음, 해학은 익살스럽고 친근한 웃음. 판소리계 소설, 고전소설 가운데는 판소리와 관련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생생한 대화, 과장된 표현, 해학과 풍자, 서민적인 생활 모습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에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이 있다. 대표 작품의 핵심 특징, 홍길동전. 홍길동이 신분 차별을 겪으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신분 차별과 사회 제도의 모순. 춘향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과 변학도의 횡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핵심, 사랑과 절개,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심청전.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핵심, 효와 희생. 흥부전.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의 대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핵심, 권선징악, 형제 간의 관계, 탐욕에 대한 비판. 작품의 주제는 해석에 따라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물 비교하기. 고전 소설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흥부전에서는 흥부는 선량하고 인정이 많은, 놀부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처럼 인물의 성격이 대조됩니다. 이러한 인물의 대조는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갈등을 만들며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인물 대조를 통해 성격 강조, 갈등 형성, 주제 강조할 수 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고전소설 문제에서는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읽을 때는 원인, 행동, 결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놀부가 욕심을 부림,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다치게 함, 박씨를 얻음, 결국 벌을 받음처럼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건 문제는 왜, 무엇을 했나, 결과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고전소설의 주제 파악하기. 고전소설의 주제를 찾으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누구와 갈등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얻는가, 작품이 당시 사회에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가. 이를 종합하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전소설의 주제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품에 따라 신분 차별 비판, 부당한 권력 비판, 효와 가족애, 사랑과 절개, 인간의 욕망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고전소설 문제를 푸는 방법. 고전소설 문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첫째, 인물을 확인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주인공을 돕는지, 누가 갈등을 일으키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행동의 이유를 파악합니다.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봅니다. 셋째,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원인, 과정, 결과 순서로 파악합니다. 넷째, 갈등을 찾습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지, 사회 제도와의 갈등인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결말과 주제를 연결합니다. 누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고 작품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파악합니다. 핵심 정리. 고전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는 뜻입니다. 인물의 성격은 말과 행동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고난, 극복, 성공의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영소설에서는 비범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현실적 사건과 우연한 사건이 자주 나타납니다. 조력자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고전소설에는 신분차별과 부당한 권력 등 당시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풍자는 웃음이나 과장을 통해 잘못된 현실을 비판합니다. 해학은 익살스럽고 친근한 웃음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에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이 있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선과 악의 대립 2. 비현실적인 사건 3. 권선징악의 주제 4. 모든 인물의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 변화. 정답은 4번 모든 인물의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 변화. 해설 고전 소설에서는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처럼 성격이 비교적 분명하고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인물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권선징악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난한 생활을 즐기며 살아감 2. 임금을 그리워하며 충성을 다함 3. 선한 행동을 권하고 악한 행동을 벌함 4.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함. 정답은 3번 선한 행동을 권하고 악한 행동을 벌함. 해설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는 의미입니다. 3. 다음 중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표현 2. 웃음이나 과장을 통해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는 표현 3. 슬픈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4.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방법 정답은 2번 웃음이나 과장을 통해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는 표현 해설, 풍자는 웃음이나 과장 등을 이용하여 인물이나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종합문제, 다음과 같은 사건 구조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고전 소설의 특징은 선량한 주인공이 악한 인물에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조력자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얻는다. 반면 악한 인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다. 1.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태도. 2. 권선징악과 고난 극복의 구조. 3.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린 결말. 4. 인물의 복잡한 내적 갈등. 정답은 2번 권선징악과 고난 극복의 구조. 해설: 선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으며 악한 인물이 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난 극복과 권선징악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